58년 개띠, 75세에 맞닥뜨릴 은퇴의 잔혹한 진실. 당신의 미래는 안전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게 뭘까요? 돈, 재산, 가족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유지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는 게 최고다. 이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안정된 수입이 있어도 정작 몸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8년 개띠 분들은 물론 더 젊으신 분들까지 모두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75세쯤 됐을 때 겪을 수 있는 현실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면 시작되는 잔혹한 현실. 은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마음을 놓을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도 덜해질 테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겠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특히 58년 개띠 분들이 75세쯤 되면 생각보다 몸이 부쩍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쉬워요.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지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잦은 병치레가 생기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해도 정신적인 여유가 사라집니다. 병원비가 부담되기도 하고 아프면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죠. 그러면 우울감이 생기거나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노후 파산보다 더 무서운 건강 파산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친구나 지인 중에 몸이 불편해서 밖에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 식사도 대충 때우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죠. 2.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건강의 중요성. 1사례 A돈은 있는데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네. 첫 번째 사례는 58년생 아저씨 어님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장사를 잘하셔서 재산도 꽤 모으셨고 60대 중반까진 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월급까지 받으셨대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8세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삐끗하기 시작하더니 연쇄적으로 다른 곳에도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크게 빠져나가더랍니다. 게다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했나? 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 그나마 계속 치료를 받긴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지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돈이 좀 적었어도 건강만 했다면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거죠. 이 사례 비적은 연금이지만 건강이 받쳐주니 마음만은 여유로워요. 두 번째 사례는 같은 58년생으로 비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비할머니는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있는 정도라 도시 사람들에 비해 자산이 크게 많지도 않고 연금도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덕분에 지금 70대 중반이 되어서도 산책을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씩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병원엔 거의 갈 일이 없고 가끔 몸이 좀 찌뿌둥할 때만 한의원에서 침 한 대 맞고 오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 부담이 훨씬 적고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버는 돈을 가지고도 여유 있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몸이 건강하니까 뭘 하든 난 아직 쓸만하다라는 자신감이 붙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과도 교류가 많아지죠. 요즘도 텃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직접 키운 채소로 김치 담가서 이웃과 나눠 먹고 가끔은 손주들 보러 시내도 오고 이런 게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3사례 C 운동? 귀찮아서 미뤘는데 이제 후회스럽네요. 마지막 사례는 58년생 C 아저씨입니다. C 아저씨는 평소에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50대 중후반부터 아유, 일하느라 바쁜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피곤한데 그냥 쉬는 게 낫지. 하고 쭉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60대 후반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도 말썽을 부리면서 활동 반경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이미 운동 습관을 들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재활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이 운동하라고 권해도 에휴, 저번에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기 일쑤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찾아오는 근육통과 잔병치레에 점점 예민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씨 아저씨께선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몸 관리를 했더라면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셨죠. 3.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는 게 왜 최고인가? 앞에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은퇴 자금을 많이 모아둬도 정작 몸이 무너지면 그 돈도 금세 소진되어 버립니다. 또 몸이 성치 않으면 사람을 만나거나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데도 제약이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이 시작돼요. 이 사회적 고립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정신 건강에 더 치명적이에요. 반면 재정적으로 조금 모자라도 꾸준히 건강을 챙겨온 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도 적고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잘 먹는다는 건 비싼 음식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너무 짜거나 달게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자는 겁니다. 잘 싼다는 건 결국 장 건강이란 거죠. 변비나 장 트러블 같은 건 생각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잘 되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와 물 섭취를 잘 챙겨야 해요. 많이 움직인다는 건 굳이 헬스장 가서 큰 무게를 들라는 게 아니고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같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4. 예비 은퇴자들에게 전하는 작은 팁. 첫째, 아프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자. 우리 몸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40대, 50대 시절부터라도 조금씩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식사 습관을 고쳐 나가면 70대가 돼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낼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둘째,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함께하자. 운동이든 식단 관리든 혼자 하면 금방 지치기 쉬워요. 친구나 가족, 동네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응원하고 독려해주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답니다. 셋째, 유연성을 길러라. 단순히 몸이 유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인드도 유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운동, 새로운 식사법, 새로운 취미 등 어떤 거라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큰 이득을 줍니다. 5. 58년 개띠가 75세가 되는 2033년 우리의 준비. 다시 한번 58년 개띠 75세에 맞닥뜨릴 은퇴의 잔혹한 진실. 당신의 미래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볼게요. 사실 이건 58년생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겪게 될 문제죠. 사회가 고령화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가 앞으로 우리의 최대 화두가 될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돈에서 얼마나 지출이 불필요하게 되는가 역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 지출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결국 병원비, 약값이 될 때가 많으니까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이 부분에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돈으로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게 되겠죠. 6.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혹시 나 이미 60 넘었는데 이거 시작해도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20대, 30대 때처럼 막 뛰어다니는 운동을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맞는 서서히 늘려가는 운동이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걸어볼까? 하고 집 근처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만 걸어도 좋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괜찮고 가볍게 나무나 벤치에 기대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7. 결론 진짜 노후 대책은 결국 내 몸에 투자하는 것. 살다 보면 돈도 모아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관가하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자신, 즉 몸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병원 생활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는 게 최고다 라는 얘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본다거나 아침에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물론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몸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몸 관리가 정말 최고의 노후 대책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2033년 어느 날 나이가 들었는데도 가뿐한 몸으로 좋아하는 일 하러 밖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이건 누구나 해야 하는 투자이고 또 반드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니까요. 정리하자면 58년 개띠이든 60년생이든 지금 30대든 40대든 누구나 맞닥뜨리게 될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관리라는 겁니다. 미래가 두렵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노후 대책은 없으니까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